온라인 영업에서는 크롬에 이거를 꼭 좀 설치하실 것을 콜드 메일링 하면 진짜 두려운 생각부터 나거든요. 누가 우리가 필요할지 또는 이제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네,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온라인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알리면 무조건 나랑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 라고 잘못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벗어던지고 더 뿌리는 수를 늘려보면 영업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냐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영업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냐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 누가 영업을 잘할까, 특히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영업을 잘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와디즈에서 PD로 계시는 임사이트님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에서 지금 PD로 재직하고 있는 임우중이라고 합니다. 임사이트라는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콜드 메일링 하면 진짜 두려운 생각부터 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프리랜서 분들이 막 인맥이 항상 빵빵한 분들이 있지만은 않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영업이에요. 근데 이제 임사이트님은 대외 활동 외에도 이제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그동안 뭔가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던 그런 본투비 영업맨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본래 영업을 잘 하시는 편이셨는지. 처음이면 영업을 잘 못했고 지금은 굉장히 좀 영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업으로 삼은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대외 활동이나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살짝 간만 봤던 거죠. 사실 영업은 많이 깨지면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다가 맞는 것 같고요. 영업을 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은 요령과 좀 방법들을 터득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네. 제가 좀 영업을 알려드리려고 네. 나왔고요. 네. 아니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설득력도 좋으셔가지고 되게 제안 성공률이 높은 편이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임사이트님도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는 건지. 거절은 매일 당합니다. 어... 거절은 안 당할 수 없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절당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을 조금씩 체득해 나가면서 지금은 꽤나 확률을 낮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의 본질을 아는 것 같아요. 오. 영업이라는 건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줘서 딜을 메이크하는 거잖아요. 메이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영업 관계자분들께서 상대의 필요는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지 않은 걸 내가 억지로 설득한다고 해서 영업을 성사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당장에 만약에 니즈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물러섰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다시금 제안하는 것도 영업의 스킬인데 제가 영업을 잘 못했을 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중에 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는 게 그게 좀 영업의 초짜들이 저지르는 실수이자 그 좀 많은 해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라는 건 결국에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상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기만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뭐 자료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영업으로서만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이 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사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영업을 당해봤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인스타로 간혹 가다가 체험을 해보겠냐 이거 써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뭐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쵸. 그리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해보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영업을 받는 사람은 이게 사실 필요가 있었던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소구점을 알려주면 설득이 되겠다라는 거를 약간 좀 친절하게 떠먹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일단 이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 PD님 지금 뭔가 와디즈 일 하시면서도 영업하실 일이 특별히 더 많잖아요. 와디즈에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찾고 그리고 이제 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펀딩 성공시키는 것까지 하는데 이제 보통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으시고 근데 그리고 컨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업을 할 때 내 기존의 파이프라인과 거래처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점프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인들에게 소싱과 디깅 그리고 컨택은 약간 숙명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와디즈 메일로 보낸 메일 수만 5,000통이 넘더라고요. 오. 5,000통이 모두 한 개의 메이커한테 보낸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덱 뿌린 거거든요. 너무 한 팀에만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좀 씨를 뿌리는 작업도 하고 그 씨를 뿌렸으면 그 수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케어한다거나 혹은 뭔가 맞아.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한다거나 나 아직 있다 맞아. 네, 까먹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실 섭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그 알게박스라고 플레이모빌이라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 이제 레고 같은 그런 장난감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근데 거기도 이제 직접 가셔서 섭외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했었던 건지. 일단 IQ박스에서 취급하는 플레이모빌 브랜드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고 완구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키덜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언젠가 와디즈에서 이 시장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던 곳이 IQ박스였고 해당 팀이 사무실이 하남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니까 2시간이 좀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멀었어요. 진짜 먼 길인데 제가 한번 가야 뭔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 이전에도 다양한 분들이 컨택을 했고 소통이 오간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뭔가 가면 해결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느낌이 촉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한번 가서 꺾으면 이게 뭔가 풀리겠다 싶어서 바로 미팅을 잡았고 그때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고 지금까지 저랑 한 3번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매출도 1억 넘게 됐죠. 그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도 영업의 효율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항상 하진 않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재고 따지지 않고 방문을 하든 중간에서 만나든 제가 기획안을 써서 가든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도 최근에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계약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보냈는데 안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오프라인으로 한번 미팅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미팅을 한 후에 지금 10개월 계약 연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모든 미팅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콜드메일링은 진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100건을 보냈는데 20%뭐 전환율로 답장이 20명이 왔어. 근데 다 미팅 요청을 해. 근데 아직 성사가 될지 몰라. 그런 입장에서 다 미팅을 가는 건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진짜 많은 프리랜서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약간 이게 무슨 제품인지도 모르고 약간 우리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 견적도 모르는데 근데 일단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와디즈도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초짜 때는 그런 구분 없이 일단 미팅을 다 잡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팅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도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하셨던 영업법들 중에서 제일 뭔가 효과적이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온라인 영업에서는 크롬에 스트릭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거를 꼭 좀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이 스트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대가 내 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읽었다면 언제 읽었는지, 몇 번 읽었는지, 어디에서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보내고 있는 메일이 잘못된 메일일 수도 있고 상대가 지금 활용하지 않는 좀 비활성화된 메일 주소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부서로 전달이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릭을 통해서 먼저 이 메일의 좀 유효성을 판단을 하는 편이고 또 상대가 만약에 이 메일을 여러 차례 읽었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또 읽은 장소가 좀 다르게 나와 있다면 이 메일이 다양한 담당자에게 공유가 돼서 서로 공유해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충 이 시간과 장소를 보면은 한 사람이 읽었는지 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회신의 빈도수가 작거나 좀 여러 장소에서 읽은 팀이 있다면 그 팀은 전화를 한번 합니다. 내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읽었느냐, 미팅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쐐기를 박는 거죠. 이렇게 영업했을 때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여러 차례 메일을 발송했음에도 네. 그 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메일 주소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그 메일이 쓰지 않는 메일이다 라고 답변이 와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높은 확률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 네, 뭐 개인정보 이런 메일일 수도 있고 혹은 마케팅이나 영업부서에 전달이 될 수가 없는 메일 주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 혹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네. 그 프로필에 메일이 나와 있는 브랜드가 꽤나 많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메일 주소는 마케팅 담당자나 대행사에서 쓰는 메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유효한 메일의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스트릭을 통해서 메일을 좀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랜서들이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는 아는데 누가 우리가 필요할지 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이제 답장을 해주고 또는 이제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를 뭔가 애초부터 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온라인에서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될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누가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 아직 내가 영업력이 부족하고 클라이언트 수가 적은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내 서비스가 필요할 거니까 내가 공을 들여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좀 많이 뿌리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효율화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갖추고 나서 반응이 온 다음에 네, 조금 더 사람들이 애초에 만나고 싶어하고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때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너무 효율화를 쫓는 것보다는 정말 좀 무직하게 한우물을 파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많이 보내보라. 제 경우로 말씀드려도 지금은 제가 메일을 10개 보내면 서너 개가 답장이 와요. 그 이유는 제 메일 안에 자신감도 들어있고 제 포트폴리오도 들어있고 사실은 저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와디즈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100개를 뿌리면 서너 명이 회신 올 거를 각오하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내가 이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잘 알리면 무조건 나랑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 라고 잘못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벗어던지고 더 뿌리는 수를 늘려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효율을 해보자면 아무튼 클릭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제목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간결하게 적고 있고요. 네. 다만 제목이나 메일의 도입부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와디즈잖아요.
프리덤 마케터스가 있어요. 와디즈 언더바 프리덤 마케터스처럼 내가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는 것도 제목에서부터 보여주고 네. 가장 도입부에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메일을 작성한다는 내용을 최소한 한 줄 정도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제품을 원한다, 그리고 당신들과 어떤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는 내용을 적기도 하고요. 딱 제품을 특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내가 네네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일을 받아본 입장에서도 제가 최소한의 리서치와 네. 조사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음.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에 영업사원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메일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냐면은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나는 당신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내 인스타그램은 이거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 저를 드러내는 거죠. 당신이 와디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무중이라는 사람이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수 있다 라고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신뢰도도 확실히 빌딩이 되게 그렇죠. 이 영업을 하고 미팅을 함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와디즈가 아니라 저를 보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이 더 수월하죠. 제가 설득되어 있으면 제가 재직하는 와디즈를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좀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뵙게 되는 분들은 아무튼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쵸. 누군지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득을 하려면 최대한 이제 열고 까고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네요. 맞아요. 요거까지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 밝혀주세요. 영업비밀이라서. 밝혀주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프리랜서 특히 마케터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꿀팁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 팀까지 성사가 안 됐던 팀들이 거의 없습니다.